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희왕 2부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와, 오늘 저 분장을 받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9월이네. 곧 10월이 되고 있구나. 야속하게도 시간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요. 오늘 출근하면서 누가 저에게 이제 이 글을 보내줬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고수는 버려서 더 큰 것을 얻고 하수는 버릴 줄 몰라 더 큰 것을 잃는다. 여러분 올해 소탐 대시를 하셨나요? 대탐 소시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남은 올해는 어떻게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말이 살찌듯 여러분의 계좌도 풍성하게 살찌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투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들어갈 텐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화 문자 지금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친절하게 저희가 상담해드릴 텐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김도형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한 주간 재밌게 지냈습니다. 네. 재밌게요. 네. 앞으로도 시장도 재밌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테마주가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던 8월 한 달이었죠. 그동안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투영되면서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확대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빅 트렌드, 한마디로 글로벌 주도주, 주도 섹터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엔비디아에 대한 독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11월 달까지에 대한 금리 동결, 한마디로 9월 달은 금리 동결, 11월 달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실적적인 성장과 그 사업에 대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은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플러스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변화에 집중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기 머니왕에 와서 거의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말씀드리는 섹터이죠. 반도체 섹터 비중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비중 30%에 대한 비중으로 안내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독주가 나타났던 그런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빅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맞춰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통과한 기업이 SK 하이닉스 단독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뒤늦게 출발해서 AMD라고 하는 곳에 납품을 시작을 했고 전일 뉴스가 나왔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까지 진행이 되면서 2024년 기준으로는 HBM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50%를 넘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약간 차이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SK 하이닉스 관련주들은 상승폭이 좀 적거나 소폭 눌림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전자 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 장비 업종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HBM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생일 때 선물을 받을 때 선물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장지가 굉장히 예쁘게 잘 쌓여져 있으면 기분이 더 좋죠. 한마디로 패키징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시장은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칩렛이라고 하는 이제 적층을 하는 그런 반도체 그 기술이기 때문에 쌓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아 올린 것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패키징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반도체 산업이 그냥 단층이었기 때문에 검사 장비에 대한 것도 약간 니즈가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이제 적층으로 단수가 16단, 32단, 64단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는 검사 장비에 대한 니즈들도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4분기에 진입하면 DDR4의 가격이 DDR5 가격을 넘어서면서 이제 안정적인 부분 그리고 점유율에 대한 싸움에서도 DDR5에 대한 싸움이 이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DDR4에 대한 재고는 감소하고 DDR5에 대한 생산 및 판매는 늘어난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반도체 섹터를 턴어라운드,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게 AI 산업이든 아니면 넌 AI 산업이든 간에 동반적인 성장 흐름을 보여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산업, 특히 국내 산업에서 우리나라 증시와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버텀아웃에 대한 모습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시장은 1월 달에 상승에 대한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장대 양봉처럼 전일자 삼성전자는 기염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에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비중을 다시 한번 30%로 추가적으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정도면은 내방을 할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이죠.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내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에 대한 이슈로 트렌드적인 측면으로 네옴시티에 대한 비중 5% 정도를 담고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오일 머니에 대한 것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인프라 구축 한마디로 토목 구축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은 담수화 시설과 그리고 그 변압기 그리고 전력 공급에 대한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포인트에 좀 주목하시고 집중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9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진행을 할 것인데 그 안에서 40% 정도를 수소 에너지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추는가 보다는 그 에너지에 대한 것을 전환하는, 변환하는 변압기 쪽에 대한 부분과 담수 시설에 대한 니즈 그리고 기본적인 토목 건축에 대한 니즈를 본다라고 한다면 관련주로서 히림 또는 한미글로벌, 코롱글로벌 이 3사에 대한 상승이 전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나타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중은 5%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이 나타날 때 주목해야 되는 테마 섹터이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것 비중 5에서 10%로 늘려드리면서 조금 더 집중도를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것이 이번 달에 발표를 할 것이고 애플의 신제품 발표를 통해서 OLED 시장에 대한 확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시장 LED 부분에서 OLED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 대한 확대까지 나타나면서 OLED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체력 바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81조라고 하는 자금에 대한 유입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조금 세세하게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애플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AR,
허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HUD 그 차량 운전할 때 보시면 진행하시는 HUD라는 게 있는데 속도에 대한 것과 방향에 대한 설정이 나타나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AR 허드인데 내비게이션을 허드에 집어넣으면서 자동차 앞 유리에 그 약간 게임처럼 이렇게 화면에 대한 표시를 보여주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사고율을 50% 미만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한마디로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산업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 오큘러스 3에 대한 발표도 지금 9월 이후에 대해서 잡혀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 이 AR 허드는 삼성 디스플레이, 한마디로 삼성에서 밀고 있는 그 전장 산업에 대한 디스플레이 확대, 한마디로 앞유리와 측면 유리에 대한 디스플레이 확대와 연결고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저가 매력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관심주로서는 P&H 테크라든지 아니면 캠트로닉스 그리고 가장 큰 종목인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여러 섹터에 다양한 기회 요인이 숨어 있네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네옴시티하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도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섹터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달의 어드바이저께 또 여쭈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 일단요.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볼만한 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미 지난주의 이벤트들을 좀 보면서 다음 주를 좀 예측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끝난 이후에 시장은 한 주 내내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났죠. 채권금리 상승으로 짓눌려진 시장은요, 지난 수요일에 졸추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채용 공고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또한 그간 고용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이런 접객업 고용에 대한 이런 둔화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제조업 고용과 대기업 고용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완만하게 식어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은 제일 중요한 시험을 치렀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일자리 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표들이 다소 좀 애매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수와 실업률이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또 평균 시급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3위 트럭 운송업체죠. 옐로우의 파산 영향으로 실업률이 증가를 했고요. 또 평균 시급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잭슨홀 이후 증시가 다시 매크로 지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도 한데요. 저 비농업 일자리 수도 한번 살펴보면요. 전달 대비 3만 건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둔화하는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환호하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통화정책의 분수령이 될 이런 11월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증시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 섹터 간 순환매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급변하는 수급 동향이나 이러한 순환매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어떠한 섹터를 잡아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 세 가지 섹터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바로 보안 관련 섹터죠.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이러한 AI 테마가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세상에 큰 변화를 이끌어갈 기술의 발전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기술 발전의 순기능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나타내게 될 부정적인 효과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섹터를 보면 AI, 자율주행, 그리고 재테크, 원격 의료와 같은 섹터들이 IT 기술과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개인 통신기기가 사용된다라는 점에서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서 사이버 범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AI의 신기능에 집중하면서 테마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는 관련주들 중에 실적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AI를 비롯한 IT 기술이 우리가 추구하는 4차 산업의 혁명에 부합한다라면,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한다라면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보안 관련 섹터 또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섹터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특성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고요. 계약을 한 번 할 경우에는 쉽게 바꾸지 못하는 전환 비용이 높은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를 필두로 한 IT 기술의 이러한 미래를 본다라면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보안 관련 섹터 자세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관련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는 먼저 모니터랩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국내 웹 방화벽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최근 양자암호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센즈랩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인텔리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체 분석 기술로 분석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디지털 교과서 관련주입니다. 비중 1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정부에서 맞춤형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개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교과서 발행사들이 MOU를 체결을 하고요. 또 디지털 교과서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디지털 교과서 개발 시 주도권은 정통 종이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에 있지만 디지털 교과서의 특성상 AI나 또 데이터 분석과 같은 디지털 기술력을 갖춘 이러한 에듀테크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B2B 시장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또 태블릿이나 이와 같은 주변 기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같은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에 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또 개발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죠. 또한 지난 6월입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교과서 관련주들 디지털 교과서 이슈 이외에도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더해진다라면 이러한 관련주들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직 디지털 교과서 시장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최소 조단위 시장은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이나 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 관련주들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을 보신다라면 먼저 NE능률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출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에듀테크 스타트업인 비브루트와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비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이러닝 서비스나 교육 정보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와 협업을 해서 AI 튜터를 공개 예정으로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섹터는 바로 웹툰 관련주입니다. 자, 비중 20%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웹툰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올 하반기에 북미, 유럽 등의 지역에서 웹툰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 일본에서 먼저 올 3월에 이런 웹툰 서비스를 먼저 개시를 하고 또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의 네이버 웹툰이 인공지능 데이터 조식을 신설을 했는데요. 네이버 웹툰은 내년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만큼 데이터로 수익 모델을 고도화해서 또 인공지능 데이터 조식을 신설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북미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웹툰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그 네이버 웹툰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 70% 정도 웹툰 시장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들이 선점해 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웹툰 광고가 프랑스 지하철역을 도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K-웹툰의 인기가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미 제가 지난 7월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MBT를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간에 5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관련주들을 보신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나 아마존과 관련해서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고 앞으로 내년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목을 MB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MBT를 보신다라면 모바일 플랫폼 업체이고 네이버 웹툰의 60여 개사가 동사와 함께 플랫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MBT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DNC 미디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웹소설과 웹툰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통업체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인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시장에 대해서 추가 멘트 잠시만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로 미루어 본다라면 미국 고용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 지표는 매크로 지표 중에 가장 레깅이 심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고용 지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은 이제 긴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최근 배드이즈 굿이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배드는 배드일 뿐 굿이 될 수 없다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굿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고용시장의 둔화는 양날의 검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호재로 작용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수급 상황 보시면 좀 불안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시고 방망이 짧게 잡고 또 실물 경제를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드는 배드일 뿐 좋을 리가 없다. 기억을 해봐야겠네요. 지금 시장이 예전부터 이제 그래왔던 것처럼 긴축 사이클 때는 냉각 신호가 경제에서 잡혀야 또 환호하고 이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건 그건 나중에 결국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세세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시장 방향 잡는데 여러분 도움받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섹터 이야기까지 오늘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 종목 고민 들으러 가야겠죠? 준비된 화면 보고 돌아와서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저희에게 그 고민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이제 HB솔루션이고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예, 5,500원 비중 30%입니다. 5,500원이면 지금 종가인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네, 어제 종가를 했습니다. 어제 종가 베팅 하셨나요? 잘 산 건가 고민이 되셨나 봐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B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8월 4일 날 무상증자 물량들이 다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한 6,500만 주까지에 대한 그 주식 수에 대한 증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어필을 잘 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후에 큰 폭에 대한 하락 없이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약간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추가 상장 여부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원래 예상했던 물량보다는 조금 더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국내 어떤 기업이 포인트를 잡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상장, 비상장 기업 두 개를 다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장 기업으로서는 LG 디스플레이이고 비상장 기업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 회사가 지금 국내 디스플레이의 탑2 회사이죠. 그 안에서 HB솔루션은 6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한 250억 정도 규모에 대한 수주권을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현재 실적적인 베이스는 폭발적으로 증대를 할 수는 없지만 4분기 정도부터 해서 이제 그 성장과 전환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대한 EPS를 1분기에는 한 60원 정도가 나왔고 2분기에 한 500원 정도가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잡아서 한 600원 정도를 잡고 하반기에 600원 정도를 잡으면 한 12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PER 기준 12개월 올해 말까지에 대한 EPS 그 PER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한 4.5배 정도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것이 나타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감안했을 때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에 대한 부분은 6,000원에 대한 가격과 그 손절 라인에 대한 것은 5,000원을 잡아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 대한 흐름에서 20선을 깨지 않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이 박스권 안에서에 대한 6,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느냐가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9월 달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 가격은 6,8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네,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죠? 예. 혹시 반도체, HB솔루션 같은 것은 나노마이스 장비, 특허 세계 최초 이렇게 개발했다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정고점 7,700원을 뚫는다는 그 얘기들을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건 근데 아마 그 상황 때 보면서 다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차, 2차 목표가 드렸고 2차 6,800원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잘 참고해서 제가 예.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HB솔루션 체크해봤고요. 다음 분 이어서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아유, 이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애청자예요. 전화 주셨어요? 네. 네. LS 저기 LS 솔로마린, 마린 솔루션. 마린 솔루션.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평균 12,000원대고요. 예. 그리고 25% 정도. 25%. 아우, 비중이 적은 편은 아니시네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7월 한 20일경? 7월? 여기 이 방송 보고 한 거예요. 수익이 한번 크게 났었다가. KT에서 LS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예. 7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때 수익이 한번 크게 났다가
지금 15,000원. 다시 돌아와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요, 매일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KT 서부마린이 지금 사명을 변경을 한 기업이래요. 예.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이슈로 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전력 케이블 매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LS 전선에 대한 이러한 인수 시너지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네. 시장에서 뭐 호재가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자리를 잠깐 볼게요. 재무 상태를 보시면 이전에는 이제 적자였죠. 근데 올해 흑자로 돌아서면서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0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죠. 지금 네. 12,000원 매수가 비중 25%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보자라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 또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뭐 해저 케이블 관련주로도 상당히 잘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네. 이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의 저점 1,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네. 반등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죠. 그래서 1,700원을 지지하든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내가 장기로 가져가면요. 장기로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승을 한다라면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12,000원대가 저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라면 지금 15,000 이 자리죠. 그죠? 14,000원 위에 14,000원이나 14,500원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면 조금 더 큰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로는 감사합니다. 1,700원, 상단으로는 네. 매수가 부근이 저항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고맙습니다. 성투하세요. 네, 성공투자 예,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요. 네, 다행입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전화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문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 상담은 마음 AI 보겠습니다. 매수가 4만 원에 비중 3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시세 분출이 있었던 주간이죠.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보니까 장중 고점 거의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만 원의 비중을 30%를 담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AI 산업에 대한 확대 부분은 그 누구도 그 부정을 못할 것입니다. 올라갔던 마음 AI가 갑자기 대장으로 등극한 가장 큰 것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 쪽에서 이제 그 신석 방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 에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AI 스페이스라고 하는 마음 AI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것에 약간 관심을 좀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쪽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여줬는데 기본적인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삼성과 현대는 이제 다각도로 넓혀 나가기 위한 그런 시찰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구간에서 수급적인 측면이 뭐 폭발적으로 외인과 기관, 한마디로 큰 손들에 대한 메이저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간 테마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본다라고 한다면 29일 날 화요일 날에 8월 29일 저번 주 화요일 날에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한 27억 정도가 들어온 이후 그 다음 날 상승하는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물량을 거의 다 소화를 한 그런 과정이고, 제가 약간 걱정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구간은 여기 있는 갭과 이전에 있었던 갭 상승에 대한 모습은 조금 메꾸는 과정 또는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테슬라나 메타 이런 쪽으로 AI 플랫폼에 대한 것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 하드웨어는
삼성전자랑 SK, 뭐 엔비디아 이 친구들이 한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성장 흐름이 AI 산업과 연결고리를 좀 갖고 있으니까 그 친구에 대한 상승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마음 AI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장했을 때에 대한 최고 가격에 대한 트라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이상 올라갔을 때 42,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손절 라인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5일선에 대한 흐름을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라인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네요. 5일 이동평균선, 그 HTS상 이동평균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짧은 거리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하단 잡아주셨습니다. 상단은 42,000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볼 텐데요. 다음은 아난티 보겠습니다. 와, 매수가가 8,200원이네요. 비중 4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주가는 8,160원입니다. 현재 주가하고 차이가 많지는 않네요. 이달의 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뭐 중국 소비 관련 기업으로 아난티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인 국내 휴양 플랫폼 기업이다. 또 혹은 또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면서 이에 대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좋은 상승 모멘텀들이 작용을 했지만 차트를 보신다라면 일단은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주가는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을 때는 하방보다는 상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횡보하는 구간, 시청자님 매수가 구간인데요. 사실 비중이 작으면 편안하게 홀딩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비중이 40%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필요한 시장이고 또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비중 이 하단입니다. 이 하단 7,800원 장기 이평선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면 비중 축소 전략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중을 좀 줄여서 그리고 홀딩 하신다라면 충분히 편안하게 좀 흔들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비중 축소하시고 홀딩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래 다행입니다. 수익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아난티까지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좌를 불려줄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 찾는 작업인데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AS 간략하게 받고 넘어갈 텐데요. 위원님, 네. 한미반도체 135%. 볼 때마다 계속 수익률 올라가네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조금 전일자에는 한미 반도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좀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약간 소외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나 마이크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지속 상승에 소외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BM 시장에 대한 확대는 필연적이고 이 안에서 확대가 조금 더 되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되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패키징, 2.5D 패키징 기술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상황으로 봐야 된다. 혹자는 고밸류에 대한 것을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주권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적인 HBM 라인 증설에 대한 것까지 감안한다면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저는 홀딩에 대한 것을 권유드리고요. 지금 아주 강한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20선이라든지 60선을 깨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조금 편안하고 여유롭게
홀딩하시면서 계좌에 대한 상승이 더욱더 나타나는 거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욕심 조금 더 내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클래시스도 볼게요. 요즘 연일 신고가 경신이거든요. 네. 이것도 욕심 내도 됩니까? 클래시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영업이익률 한마디로 매출, 그러니까 물건을 팔거나 소모품을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이 한마디로 나한테 남는 금액이 50%가 넘는 그런 회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9월 달, 이번 달부터 유커에 대한 귀환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북적북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강남구 쪽에 대한 포인트, 이제 밀집도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슈링크와 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판매, 그 장비 판매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이 안에서 소모품에 대한 것이 회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클래시스에 대한 추가적인 9월달 성장 모멘텀은 국내에 대한 인바운드로 귀결되면서 성장성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에 대한 돌파가 테마주처럼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면서 뭐 하늘을 천정을 뚫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스무스하고 강력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조금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익 좀 더 올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서 이달의 어드바이저의 종목 체크받겠습니다. 지난주 주셨던 위드텍 주간으로 보면 급등했다가 내려오는데 약간 멀미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멀미가 나지만 단 하루 만에 매수 한 날 수익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챙겨간 종목이죠. 위드텍 하루 같은 만에요? 경우는. 네네. 그랬군요. 당일날 목표가를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머니왕 시청하시면서 또 위드텍으로 큰 수익 챙겨가신 분들 미리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사는 분자 오염 모니터링 기술 보유 업체죠.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전 오염수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죠. 윗꼬리가 크게 달린 이날 매수 시초가로 매수를 진행하셨다라면 목표가를 2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당일에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이죠. 이렇듯 시장에서 테마를 미리 선점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시장이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수익 일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챙기셨을 거고요. 음봉으로 4일 연속 밀어내고 있지만 사실 크게 빠져나간 수급 없이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15,000원을 지지를 해준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원전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방류되는 만큼 동종목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달성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 텐데요. 그 바로 전주에 주셨던 MK전자. 요즘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위쪽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체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패키징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동사의 특허 기술로 AI용 고성능 칩에 대한 발열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또 2차 정지용 음극 활물질에 대한 제조 방법에 대해서 미국 특허를 취득한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을 많이 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보시자, 매수 관점으로 보시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온 만큼 이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또 수익을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욕심 내보겠습니다. MK전자까지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새로운 종목 받아볼 텐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는 오늘 AD 테크놀로지 준비하셨거든요. 네. 투자 포인트는요? 투자 포인트는 HBM 시장에 대한 것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이제 일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관련주에서 조금 제가 요즘에 머니왕에 나와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좀 높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 핫한 화끈한 종목들도 조금 목마르셨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변동성은 좀 크지만 상승에 대한 탄력을 강하게 기대할 수 있는 AD 테크놀로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4나노 AI 산업에 대한 실적 그 성장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를 굉장히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부분으로 부각을 더욱더 강하게 보여줄 가능성을 높게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이전에 AMD에 대한 것도 수주를 받아왔죠. 이번에 엔비디아까지 수주를 받아온다라고 한다면 이쪽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니즈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평선상으로 굉장히 수렴한 이후에 머리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도 탄탄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딱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 가격에 대한 포인트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수주 따낸 거 네. 그게 확정인 건가요? 아니면 추측인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HBM3와 HBM3E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E를 뛰어넘어서 HBM4에 대한 것에 삼성전자는 좀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향에 대한 매출은 SK 하이닉스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HBM3에 대한 것에 몰두를 하기보다는 AMD 향에 대한 매출, 한마디로 매출에 대한 다각화를 먼저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완성품을 만들어서 AMD에 납품,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 생긴다면 매력도는 더욱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추진 중이군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추가 수주가 확정이 되는지 여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고요. 다음이어서 오늘의 Y랩이라는 종목을 꼽아주신 이달의 어드바이저께 여쭈겠습니다. 포인트는요? 네. Y랩은 조금 전에 제가 웹툰에 대한 비중을 가장 많이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Y랩 같은 경우에는 웹툰 저작물 기획이나 이러한 그 제작을 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툰 교육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을 주요 거래처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스토리 제작 부문 내재화를 통해서 웹툰에서 상당한 비중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한 네이버 웹툰이 동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 미국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시장에서 강하게 대장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나 손절가 그리고 이러한 전략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궁금하시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두 분께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올인하고 계시군요. 네. 예, 주제가 반도체입니다.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9월달 반도체 삼성전자의 장대 양봉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월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공략 포인트 어떻게 잡고 진행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많은 정보 풀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하셔가지고 다음 주 성공 투자 같이 함께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9월 반도체 섹터 공략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흐려도 구름 뒤엔 달과 해가 있습니다. 달해 위원님. 네. 달도 떠 있고 해도 떠 있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항상 햇볕이 쨍쨍할 수만은 없겠죠. 흐린 네.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달과 해가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봉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좀 자세히 보면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하고 싶고요. 잠시 후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테마 함께 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어서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아니죠.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두
분께서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머니왕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